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텃밭 관리에 필요한 시간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잡초가 아예 자라지 않고 한여름에도 2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동화 속 이야기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현명한 물리와 생물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멀칭, 물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채널을 돌리시거나 영상을 끄지 마세요. 대부분의 주말농장 이용자들은 이 멀칭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작물 수확량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비료 제조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긋지긋한 노동의 텃밭을 휴양지처럼 바꿔줄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자연의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여러분은 숲속에서 벌거벗은 검은 흙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숲은 늘 낙엽, 소립, 마른 풀 등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연은 땅이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땅은 자연에게는 당장 치료해야 할 열린 상처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텃밭을 깊이 갈아엎고 검은 흙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멀칭은 단순히 유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흙의 본연의 자연적인 보호막, 즉 흙의 피부를 되돌려 주려는 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흙의 피부의 모든 종류를 살펴보고 시청자님의 토마토, 오이, 그리고 각종 작물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멀칭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농 농법의 경험과 약간의 화학 지식을 결합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단순히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대체 왜 멀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멀칭을 흙 위에 덮는 단순한 덮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멀칭은 살아있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스펀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이 아무것도 덮이지 않은 상태라면 햇빛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흙 속의 수분을 전부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겉면의 딱딱한 흙 표면, 즉 경반잉판, 이 형성되죠. 이 딱딱한 층은 마치 뚜껑처럼 작용해서 뿌리로 가는 산소 공급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식물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물을 주러 달려가고 흙을 파헤쳐서 뿌리를 손상시키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좋은 멀칭층은 바로 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줍니다. 멀칭 아래의 흙은 항상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시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곳에는 지렁이와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멀칭의 아랫부분을 부식토, 즉 양분으로 바꾸어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멀칭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생산하는 공장이자 완벽한 기후 조절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집지푸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짚은 아마도 멀칭 재료 중에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이고 가볍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짚은 가지과 작물들, 예를 들어 토마토, 고추, 가지에 최적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짚은 속이 비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줄기 속의 공기가 탁월한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반사해서 뿌리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고 밤에는 땅의 온기를 그대로 붙잡아 줍니다. 게다가 짚은 분해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덕분에 매주 새로 덧대어 깔아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짚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며 씨앗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곡식 알갱이가 섞인 짚을 구입했다면 텃밭의 잡초 대신 근사한 밀밭 잔디가 생기는 참사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일일이 다 뽑아내야 하죠. 구매 전에 항상 집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짚은 분해될 때 약간의 질소를 소비하긴 하지만 이것은 보통 작물의 뿌리가 닿지 않는 토양의 가장 표면층에서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짚 때문에 질소 부족 현상이 생긴다는 미신은 사실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건초하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초와 짚스트로를 헷갈려 하시는데 짚은 곡식의 마른 줄기를 말하고요. 건초는 주로 목초지에서 베어 말린 풀이에요. 건초는 짚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텃밭에는 그야말로 천연 에너지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건초에는 거의 항상 잡초 씨앗이 섞여 있습니다. 수백만 개나 들어있을 수 있죠. 건초를 깔았다가 자칫하면 수년간 쌓아왔던 잡초를 밭에 직접 뿌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이 있습니다. 건초를 몇 년 동안 묵혀서 속에서 완전히 발효되면 잡초 씨앗이 발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묵은 삭은 건초야말로 황금입니다. 이 속에는 고초균 바칠루스 subtilis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고초균은 무서운 역병, 곰팡이병을 포함해 각종 곰팡이 질병을 억제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자 재배 시에는 묵은 건초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잔디 깎은 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사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죠. 잔디를 깎자마자 바로 밭에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갓 깎은 풀에는 수분과 질소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두껍게 쌓으면 마르지 않고 오히려 타기 시작합니다. 더미 내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러면 연약한 오이나 토마토 줄기가 말 그대로 익어버립니다. 게다가 썩는 과정에서 끈적한 점액질과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고 이는 파리들을 불러 모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밭에 깔기 전에 햇볕에 하루 이틀 정도 반드시 시들시들 말려주세요. 그리고 얇게 펴서 깔아야 합니다. 한 층이 마르면 그 다음 층을 얹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야 잔디가 코앞에 있는 지독한 냄새의 퇴비 더미가 아니라 훌륭한 질소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톱밥. 이거 정말 말이 많은 재료죠. 어떤 분들은 흙을 산성화시킨다고 걱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작물의 질소를 다 빨아먹는다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선한 생톱밥은 사실 질소 욕심이 많습니다. 톱밥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활동에 필요한 질소를 흙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물이 쓸 질소를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신선한 톱밥을 그대로 뿌린다면 작물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질소 기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톱밥을 요소나 유황 같은 질소 비료 용액에 미리 담가두세요. 아니면 그냥 2년 정도 밖에 두어 완전히 숙성된 진갈색의 톱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침엽수 톱밥이 흙을 아주 약간 산성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심어진 중성 토양에서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블루베리나 수국 같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작물에게는 침엽수 톱밥이 보약이라고 할 수 있죠. 소나무 이야기를 꺼낸 김에 소립과 소나무 껍질, 즉 바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정말 프리미엄급 멀칭 재료예요. 보기에 근사하고 숲 향이 나며 한번 깔아두면 몇 년은 거뜬히 갑니다. 이 바크는 화단이나 관목, 그리고 사과나무 같은 유실수 아래에 깔기에는 이상적이죠.
물은 잘 스며들게 하면서도 수분 증발은 거의 막아줍니다. 게다가 잡초가 이 두꺼운 바크층을 뚫고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소밭 텃밭에는 이 바크가 덜 적합해요. 왜 그럴까요? 심을 때 이걸 걷어내기가 불편하고 혹시 흙을 뒤집어주는 작업을 한다면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입자가 큰 바크는 땅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서 민달팽이들이 숨어 지낼 틈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베리류, 장미처럼 몇 년 동안 심고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관리할 곳에 바크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소나무 껍질은 토양을 살짝 산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베리류 관목들은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퇴비와 부엽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비료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들은 아주 훌륭한 멀칭 재료가 됩니다. 퇴비는 아마도 가장 영양분이 풍부한 덮개 종류일 겁니다. 만약 흙이 점토질로 되어 굳고 무거운 토양이라면 퇴비로 멀칭하는 것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렁이들이 퇴비 입자들을 땅속 깊이 끌고 들어가면서 어떤 쟁기보다도 흙을 잘게 부수고 푹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퇴비의 어두운 색상은 봄철의 땅을 더 빠르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집과는 달리 어두운 퇴비는 태양열을 흡수합니다. 이는 무, 채소, 당근 같은 조기작물 재배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퇴비는 짚이나 나무 껍질, 바크만큼 잡초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잡초 씨앗들이 퇴비 속에서 너무 잘 자라기 때문이죠. 따라서 퇴비층을 매우 두껍게 깔아주거나 아니면 그 위에 짚을 얇게 한 겹 더 덮어 빛을 차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판지와 종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황무지를 살리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만약 띠풀처럼 지독한 잡초가 가득한 땅이 있다면 굳이 삽을 들지 마세요. 테이프나 컬러 인쇄가 없는 두꺼운 골판지를 깔고 그 위에 풀이나 흙을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골판지는 햇빛을 100%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끈질기고 독한 잡초라도 결국 시들어 죽게 됩니다. 한 시즌이 지나면 골판지는 물에 불어 흐물흐물해지고 지렁이들이 모두 먹어치웁니다. 다음 봄이 될 때쯤이면 땅을 파지 않아도 부드럽고 깨끗한 흙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위 게으른 텃밭 가꾸기 방식입니다. 신문지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 겹으로 깔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인쇄용 잉크는 대부분 안전하긴 하지만 컬러가 많이 들어간 유광 페이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 고랑 사이에도 골판지를 활용해 보세요.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비가 온 뒤에도 흙탕물 없이 깨끗하고 건조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무기물 멀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검은색 비닐 필름과 부직포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런 아그로서뮌은 농부들뿐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설치하면 3년에서 4년 동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딸기 재배에는 특히 완벽합니다. 열매가 깨끗한 소재 위에 놓여 썩을 일이 없고 잡초도 자라지 못하죠. 검은색은 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봄철에 작물의 숙성 속도를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앞당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흙이 유기물 멀칭처럼 잘 숨을 쉬지 못합니다. 지렁이가 살기 힘들고 그만큼 땅의 영양분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여름 폭염에는 검은 필름이 뿌리를 치명적인 온도까지 과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남쪽 지역에 사신다면 과도한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해 검은 필름 위에 집 볏짚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름 아래에는 개미들이 자주 모여 마치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듯
보금자리를 짓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돌, 자갈, 쇠석 같은 건 어떨까요? 이걸 흔히 드라이 멀치, 즉 건식 멀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암석권이나 조경 디자인에 많이 쓰입니다. 텃밭 채소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방식이지만 타임, 로즈마리, 라벤더 같은 향이 강한 허브에게는 정말 완벽한 선택입니다. 돌은 낮에 뜨겁게 다궈졌다가 밤에는 그 열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뿌리목 주변의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한 식물의 무름병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죠. 다만 나중에 이 화단을 정리하려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됩니다. 돌이 흙 속으로 파묻히지 않도록 돌 밑에 꼭 지오텍스 타일이나 부직포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한낮에 돌이 얼마나 뜨겁게 다궈지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추나 오이처럼 잎이 연약한 채소는 뜨거운 자갈에 닿는 순간 타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정 작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공중 습도는 싫어하지만 땅은 촉촉한 걸 좋아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런 역설을 멀칭이 해결해 줍니다. 멀칭을 하면 땅 속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 비닐하우스 내부의 습도가 높아지는 걸 방지합니다. 게다가 역병포자는 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흙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물을 주면 튀는 물방울이 아래쪽 잎에 닿아 식물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지피나 풀로 멀칭을 하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이 튀지 않으니 병에 걸릴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죠. 토마토에는 지피나 작은 건초가 가장 좋습니다. 두께는 재료를 아끼지 말고 10에서 15cm 정도로 아주 두껍게 깔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줄기에 멀칭제를 너무 바싹 붙이지 마시고 줄기가 썩는 걸 막기 위해 2-3cm 정도 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와 호박 같은 작물들은 물 먹는 하마라고 불릴 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뿌리가 얕은 편이라 땅이 금세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멀칭-물칭은 생존이 걸린 문제와 다름없습니다. 오이는 특히 반쯤 시든 풀로 만든 뜨거운 멀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풀들이 활발하게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EO2를 배출하기 때문이죠. 식물에게 이산화탄소는 우리에게 산소와 같습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멀칭 덕분에 오이는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투에비 컴포스트 역시 훌륭한 멀칭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이 재배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멀칭 아래의 흙이 항상 축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멀칭 재료 자체가 말랐다면 그 위로 바로 물을 주세요. 유기물이 물을 흡수했다가 아주 천천히 뿌리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딸기, 원예용 딸기. 재배 팁입니다. 영어 이름인 스트로베리, 즉 지프로 된 베리라는 단어 자체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완겨이나 소립입니다. 소립은 특히 더 좋은데요.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특유의 향으로 해충까지 쫓아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립 위에 있는 딸기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항상 깨끗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딸기 농사의 최대 골칫거리이지만 소립으로 멀칭만 한다면 이 병 걱정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소립을 깔 때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헐겁고 느슨하게 깔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짚을 사용하신다면 포기 번식을 위해 런너 줄기가 뿌리 내리기 쉽도록 짚을 잘게 잘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번식을 시키지 않을 때는 긴 짚이 딸기를 더 잘 지탱해 주므로 길게 깔아주세요. 마늘과 양파. 이들은 주로 겨울나기를 위해 심어집니다. 이때 멀칭은 마치 두꺼운 외투 역할을 하는데요. 눈이 없는 겨울에
구근이 얼어 죽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봄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멀칭 아래의 땅이 오래도록 차갑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구근이 습해지거나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마늘 위에 덮어둔 멀칭제를 꼭 치워주어야 합니다. 땅이 충분히 따뜻하게 데워지도록 시간을 주고 흙이 온기를 되찾았을 때 다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멀칭 재료로는 퇴비나 피트모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 재료들은 가볍고 양파의 싹이 빛을 향해 뚫고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동 마늘에 톱밥도 좋은 멀칭 재료지만 봄에는 아예 걷어내거나 흙의 표면층과 잘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즈베리, 산딸기는 본래 숲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숲에서는 나뭇가지나 낙엽이 쌓인 곳에서 주로 발견되죠. 이들은 거친 유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게 썬 가지치기 장아찌나 우드칩, 혹은 옥수수나 해바라기의 굵은 줄기까지 이 모든 것을 라즈베리 나무 아래에 충분히 깔아주세요. 라즈베리는 토양이 약간 산성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촉촉함과 통기성이 좋은 흙을 선호합니다. 라즈베리의 뿌리는 표면 가까이에 얕게 퍼져 있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거나 흙을 긁어주는 작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럴 때 흙을 뒤집는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멀칭입니다. 관목 밑에 닫힌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가장 아래에는 두꺼운 박스를 깔고 그 위에 가지나 나무 조각, 그리고 맨 위에는 풀이나 잔디를 덮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이웃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매우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는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멀칭층을 매년 새롭게 갱신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멀칭을 하면 쥐나 달팽이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럴 위험이 있긴 하죠. 달팽이는 잎이나 풀 아래에 습기와 그늘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 달팽이가 너무 많다면 장마철에는 멀치를 잠시 제거하거나 달팽이가 기어다니기 싫어하는 재료를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뾰족한 침엽수 잎파, 달걀 껍데기 또는 굵고 마른 톱밥 같은 것들입니다. 달팽이는 부드러운 생물이라 배가 긁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한편 집 볏짚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쥐를 막기 위해서는 겨울에 나무 주변의 눈을 단단하게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민트나 쑥 같은 향이 강한 허브를 멀치층에 직접 깔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새들이 독성 물질을 먹지 못하도록 튜브 안에 숨겨놓은 쥐약 미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멀칭은 언제 해야 할까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봄에 너무 일찍 멀칭을 하는 것입니다. 4월에 밭에 나가보면 흙은 아직 차갑고 습한데 그때 덜컥 두꺼운 지프로 덮어버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냉장고를 만드신 겁니다. 이 덮개 밑에 땅은 6월까지도 제대로 데워지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푸르스름하게 힘이 빠져 성장을 멈추게 될 거예요. 철칙입니다. 흙이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세요. 흙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적기입니다. 보통 지역에 따라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퇴비나 토탄처럼 어두운 색깔의 멀치, 이른바 다크 멀치, 닥멀치는 일찍 깔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땅의 온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칭 두께. 많을수록 좋다는 원칙은 멀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얇게 덮으면 1에서 2cm 정도는 잡초 발생이나 수분 증발을 막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밀도가 높은 재료를 너무 두껍게 15cm 이상 덮으면 아래쪽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 썩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작물의 뿌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지피나 건초처럼 가벼운 유기물을 사용할 경우 가라앉는 것을 감안하여 5에서 10cm 두께가 가장 좋습니다. 퇴비나 부엽토처럼 무거운 재료는 3에서 5cm 정도만 덮어주면 됩니다. 멀칭 재료는 썩거나 가라앉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쌓기보다는 2주에 한 번씩 소량씩 덧대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을 멀칭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걷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땅에 뒤엎어 줘야 할까요? 자연농법을 지향하는 분들은 절대로 밭을 파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겨울 동안 남은 잔여물들은 충분히 썩어 없어질 것이고, 봄에는 덜 부숙된 잔여물만 갈퀴로 살짝 옆으로 밀어낸 뒤 모종을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렁이들이 만들어 놓은 토양 구조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하지만 만약 농장에 병해충이 많았다면 멀칭제를 긁어 모아 모든 병원균이 소멸되는 고온 퇴비화 방식의 퇴비 더미로 보내거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면 태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절대 가을에 신선한 볏짚이나 생잔여물을 땅속에 묻지 마십시오. 박테리아가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질소를 모두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봄에 정작 작물들이 자랄 때 질소 기하 현상으로 인해 영양 부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혼합 기술입니다. 정원사의 최고 숙련 기술은 밭에 라자냐처럼 층을 쌓는 것입니다.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맨 아래층은 영양층 퇴비 또는 완전히 삭힌 거름으로 만듭니다. 그 위쪽 보호층은 수분을 유지하고 강한 햇볕을 반사하는 집, 나무 조각 또는 나무 껍질로 덮어주세요. 이러한 조합은 2배의 효과를 선사합니다. 또는 나무 줄기 주변에는 껍질이 썩지 않도록 모래를 두르고 그 바깥쪽으로 풀을 깔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식물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잎이 푸르고 탄력이 있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노랗게 변한다고요? 질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 멀칭 위로 바로 거름액, 액비를 뿌려주세요. 여러분의 텃밭은 곧 여러분만의 실험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멀칭 물은 단순히 김매는 시간을 아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밭의 생명력,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핵심적인 도구예요. 여러분은 물뿌리개와 호미의 노예가 되는 대신 지렁이, 박테리아, 유기물이 여러분의 수확을 위해 일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쁜 멀칭 재료는 없고 잘못된 사용법만 있을 뿐입니다. 짚은 토마토에게, 소리푼 딸기에게, 그리고 퇴비는 영양분을 원하는 모든 작물에게 최고입니다. 봄에는 서두르지 마시고 여름에는 멀칭층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 시즌에는 딱 한 텃밭 혹은 한 고랑만 시작해보세요. 딱 한 번 제대로 멀칭해보시면 가을에는 여러분 스스로 그 차이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수확량은 늘고 허리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댓글로 여러분이 사용해 보셨거나 들어본 가장 특이한 멀칭 재료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달걀판이요? 혹시 양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밭에서 만나요.